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이 연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이라도 조금만 바꾸면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더 오래 곁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끔 용기 내서 자식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진 적 말입니다. 몸이 힘들고 생활이 빠듯하고 혼자라서 외롭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말이 자식의 발걸음을 더 멀어지게 했던 순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진심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구나. 부모의 마음은 늘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솔직함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어 몇 개만 바꿔도 자식의 마음이 열리고 연락이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오래 곁에 머물게 하는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던 부모가 단 한마디로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어떤 말부터 바꿔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 중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잘 지내고 있어입니다. 사실 몸이 아프고 혼자라서 외롭고 생활비가 빠듯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자식이죠.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하나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엄마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자식 마음속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럼 자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엄마가 잘 지내시는구나.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요. 이 작은 말 바꿈 하나가 연락의 횟수를 바꾸고 만남의 시간을 늘려주는 놀라운 시작이 됩니다. 자식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부모의 속마음을 다 듣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부모가 힘들다, 외롭다, 아프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오히려 자식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더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내가 나쁜 자식 같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연락조차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을 먼저 살아도 되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 속에서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오히려 더 자주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엄마는 늘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 그럼 나도 얼굴 자주 보여드려야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 지혜로운 거짓말은 부모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외롭고 허전한 시간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책을 읽거나 공원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다시 꺼내보기도 하죠. 스스로 잘 지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큰 안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드셔도 참 멋지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은 더 기꺼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속마음을 전혀 털어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도움이 꼭 필요할 땐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식과 대화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힘듦을 늘어놓는 대신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요즘 무릎이 조금 시려서 병원에 다녀왔어.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래.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불안보다는 안심을 먼저 느낍니다. 걱정으로 자식을 짓누르는 대신 안도와 여유를 선물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마음은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긍정과 여유가 자식에게 전해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부모가 늘 힘들다고만 말하던 가정에서는 자식의 연락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뒤로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주말마다 짬을 내어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자주 가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제 삶을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이처럼 부모의 작은 말 바꿈 하나가 자식의 마음과 행동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 말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심을 다 드러내기보다 지혜롭게 다듬어 전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솔직함이 아니라 자식에게 힘이 되는 지혜로운 거짓말.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잘 지내고 있어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자식은 늘 부모가 무리하지 않을까,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유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자식 마음속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무리 안 해도 돼. 라고 말해보세요. 자식은 안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도우려 다가옵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말, 그것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고 또 그게 자식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아휴, 요즘은 집안일도 힘들고 밥하는 것도 귀찮다. 이제는 뭐든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속으로 우리 부모님이 점점 약해지시는구나.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네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은 곧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당장 가서 도와드려야 하나? 그런데 회사도 바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연락하는 걸 망설이게 됩니다. 부모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자식은 그 사실을 직면하기 두려워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무리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아직은 괜찮구나. 그래도 내가 도와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 그 마음이 자식을 움직이게 합니다. 부담 때문에 발걸음을 멀리하는 대신 안심 때문에 발걸음을 더 자주 옮기게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거짓말의 핵심은 바로 부모가 아직은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부모에게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자식은 진심으로 부모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좀 와서 도와줘야겠다. 아들은 처음엔 달려왔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방식을 바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조금씩 천천히 하고 있어. 무리하지 않고 괜찮게 지내. 놀랍게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자주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꿋꿋하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고 싶어져요. 부모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지 마라는 표현은 자식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 말 안에는 나는 아직 너를 짐 지우지 않을 거야 라는 든든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약해질수록 자식은 도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존경은 자식이 부모 곁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 속에 담긴 태도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자식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책임질 힘이 있다는 부모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 큰 힘과 안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식이 부모를 더 든든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짐을 지우는 관계보다 힘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오래 머문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너진 모습만 보이면 자식은 죄책감 때문에 멀어지지만 부모가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안심 속에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식에게 너무 자주 힘들다,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그것은 부모의 진심이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자식에게는 불안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내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 속도대로 잘 지내고 있단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안도와 여유를 선물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 곁에 오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는 부모의 씩씩함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 씩씩함이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발걸음을 더 자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걱정과 부담이 아닌 안도와 감사로 채워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진심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까지 살피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무리 안 해도 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 자식을 더 깊이 이어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자식이 해주는 게 늘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더 필요할 때, 돌봄이 더 필요할 때, 서운한 마음도 솔직히 들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는 그걸로도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자식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오히려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부족함을 말하는 대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자식과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늘 조금은 더 바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자주 왔으면, 생활비도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아플 때
옆에만 있어줬으면. 이런 바람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자식이 해주는 것보다 부족한 점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자식의 심장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엄마는 내가 와도 늘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 생활비도 넉넉하지가 않네.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니?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은 미안함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자식이구나. 아무리 해도 부모님 기대에는 못 미치겠네. 이 마음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 곁을 편히 찾지 못합니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 찾아가고 싶어도 죄책감이 앞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는 내가 해준 거 하나하나가 다 고맙다. 이 말은 자식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줍니다. 자식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마워하신다니 내가 더 해드리고 싶다. 부족함을 지적받을 때보다 충분함을 인정받을 때 사람이 더 크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못 오니? 돈도 넉넉히 안 주고 내 동생은 더 챙겨주는 것 같고 나는 늘 아쉽다. 딸은 점점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내가 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다시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엄마, 생활비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딸은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받는 기쁨이 동기가 되어 자발적으로 더 다가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말하면 자식은 아직도 모자라다는 무력감에 빠지고 충분함을 말하면 자식은 이미 고맙다는 인정 속에서 더 힘을 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부족함을 지적받을 때보다 이미 인정받았을 때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식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줍니다. 첫째, 죄책감 대신 자부심을 준다. 내가 부족하지 않구나. 내가 한 일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었구나. 이런 감정은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더 하고 싶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마워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더 도와드리고 싶다. 이 마음은 자식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은 완전히 감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있는 그대로 내뱉는 대신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내준 생활비 덕분에 잘 쓰고 있어. 내 마음이 느껴져서 참 든든하다. 내가 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하루 종일 힘이 난다.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는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엄마, 다음에는 더 오래 같이 있을게요. 감사와 인정이 자식의 발걸음을 붙잡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 마음의 교류입니다. 부모가 부족함을 강조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부모가 충분함을 인정하면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말, 서운함 대신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태도,
그것이 자식을 부모 곁에 머물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줍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자식이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 나도 요즘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자꾸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배우기도 버겁죠. 그래서 도통 모르겠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또 가르쳐야 하나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도 요즘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라고 말하면 달라집니다. 자식은 부모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고 필요할 때 기꺼이 옆에서 알려주려 합니다. 배움 앞에서 약한 모습 대신 즐거운 도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버튼도 많고 글씨도 작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럴 때마다 아휴, 나는 이런 거 못해. 도통 모르겠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엔 도와주려 하지만 점점 부담으로 느낍니다. 또 가르쳐야 하나 설명해도 잊어버리실 텐데. 이런 생각이 쌓이면 부모 곁에서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도 요즘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천천히 하니까 조금씩 알겠더라. 이 말은 자식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엄마가 아직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시구나. 우리 부모님 참 멋지다. 그 순간 자식은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배움의 길을 걸으려 한다는 사실이 자식에게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카톡 이모티콘 배우고 있어. 귀여운 게 많더라. 정말요? 엄마가 이모티콘까지요? 멋지다. 아직은 헷갈리지만 재미있어. 다음에 넣으면 또 알려줘. 이런 대화를 나누면 자식은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웃고 즐기며 알려주게 됩니다. 부모가 못한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배우고 있다, 재미있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부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응원과 자랑스러움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거짓말은 부모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단정하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히지만 나는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면 호기심과 자신감이 조금씩 커집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고 그 성취는 부모 스스로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안심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혼자서도 잘 적응하고 계시구나. 이 마음은 자식을 부모 곁으로 더 자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배우려는 태도, 늦었지만 도전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나도 요즘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부모와 자식을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부모 마음속 가장 큰 바람은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오니? 바쁘다면서 연락도 없니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내가 괜찮을 때 와.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엄마가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따뜻함을 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부모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 마음이란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멀리 살아도 가까이 살아도 늘 마음속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자리가 허전하고 저녁이 깊어가면 문득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제쯤 또 올까?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모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니? 바쁘다고 연락도 없니? 하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또 서운해 하시네. 나는 지금도 힘든데 더 죄송하네. 자주 못 가는 내가 나쁜 자식인가 봐. 이 마음이 쌓이면 자식은 점점 부모의 연락을 피하고 찾아가는 발걸음도 줄어듭니다. 보고 싶은 부모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내가 괜찮을 때 와. 이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엄마가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구나. 내 힘든 상황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런 따뜻함이 자식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미안함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고마움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이해 속에서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꼭 찾아뵈어야겠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발걸음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다면서 안 오니? 내가 외롭다니까 좀 자주 와라. 아들은 처음엔 미안해서 찾아왔지만 점점 그 부담이 커져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어느 날 방식을 바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내가 괜찮을 때만 와도 돼.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시간을 내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자주 오고 싶어졌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리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움을 서운함으로 표현하면 자식은 멀어지지만 그리움을 이해와 배려로 표현하면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보고 싶지만 그 바람을 그대로 내뱉는 대신 이렇게 다듬어 보세요. 엄마는 내가 늘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내가 괜찮을 때 와. 이 말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 속에서 자식은 부모 곁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바빠도 이해한단다.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난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아빠는 내가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그냥 내가 시간 날 때만 오면 돼.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더 자주 오고 싶어요. 이렇듯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지치게도 하고 움직이게도 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리고 배려를 표현하면 자식은 고마움에 이끌립니다. 여러분, 5번째 지혜로운 거짓말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지만 내 인생도 존중한다.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참는 것이고, 때로는 감추는 것이며, 때로는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담긴 말은 자식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따뜻한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엄마는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내가 괜찮을 때 와. 이 말이야말로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발걸음을 더 자주 부모 곁으로 이끌어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혜롭게 바꾸면 따뜻한 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도 요즘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발걸음을 멀어지게도 가까이 오게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지혜롭게 담긴 말이 된다면 자식은 언제나 부모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깊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늘 같지 않고 시간이 흐르며 변합니다. 어릴 땐 부모의 품에서 늘 함께였던 자식이 어느 순간 자기 삶을 찾아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해지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거리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식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지혜롭게 다듬어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부담 대신 안심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고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불안 대신 든든함을 줍니다.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 대신 감사와 보람을 줍니다. 나도 요즘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부모가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을 줍니다. 보고 싶지만 내가 바쁜 거 알지. 이 말은 자식에게 부담 대신 고마움을 줍니다. 여러분, 말은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무겁게도 가볍게도 변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 말이 짐이 되면 자식은 멀어지지만 쉼터가 되면 자식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모의 사랑은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감추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듬어 자식이 기댈 수 있는 언어로 전할 때 그 사랑은 가장 오래, 가장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거리를 바꾸고 그 거리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지혜가 자식에게는 가장 따뜻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